안녕하세요. 오늘은 루돌프 슈타이너가 1920년대 초반에 제시했던 인지학적 의학, 특히 그의 강의록 GA319 내용을 중심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를 보면요. 슈타이너는 당시 과학이 좀 놓치고 있다고 본 거죠. 그 눈에 보이는 육체 너머예요. 그러니까 생명력, 에테르체라고 하죠. 그리고 감정과 의식, 아스트랄체, 또 개별적인 자아 조직, 이런 것들이 사실 건강과 질병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번 탐구는 이 독특한 렌즈로 자연현상이랑 인간의 질병, 또 치료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핵심을 좀 파악해보는데 맞춰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슈타이너 의학의 정말 기본 출발점은 인간을 이 네 가지 층위로 이해하는 거예요. 육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그리고 자아 조직 이렇게요. 그리고 이 요소들이 우리 몸의 세 가지 기능 시스템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중심의 신경 감각계, 머리 쪽이죠. 그리고 감정이나 순환 중심의 율동계, 가슴 쪽. 마지막으로 의지나 활동 중심의 물질대사 사지계, 복부랑 팔다리 쪽이요. 이 시스템들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관찰하는 겁니다. 질병은 결국 이 복잡한 시스템 안에서 균형이 깨질 때, 예를 들면 특정 시스템에서 아스트랄체나 자아의 영향력이 너무 강하거나 약해지거나 할 때 발생한다고 보는 거죠. 네 가지 몸의 세 가지 시스템이라. 와, 이거 정말 독특한 틀이네요. 자료에 보니까 안티몬이라는 금속 이야기가 꽤 자주 나오던데요. 그게 바늘처럼 뾰족하게 결정화되고 또 태우면 반짝이는 거울 같은 침전물을 만든다고 묘사되잖아요. 이게 그냥 화학 현상이 아니라 치유랑 관련이 있다니 좀 신기한데 어떤 연결고리인가요? 네. 여기서 슈타이너의 핵심 아이디어가 딱 드러납니다. 그는 안티몬의 그 날카롭고 명확한 결정 구조, 그 형성 과정 자체를요, 우리 안에 아스트랄체, 그러니까 형태를 부여하고 경계를 짓는 그 힘 있잖아요. 그 힘이 작용하는 방식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봤어요.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고요. 자연의 형성 과정이 인간 내부 과정에 직접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히 가공된 안티몬 제제는 아스트랄체하고 에테르체, 즉 생명력 사이의 조화를 다시 회복시켜서 치유를 돕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자연물의 형태나 변화 과정 자체가 우리 몸 안에 그런 비물질적인 힘하고 직접 공명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신경계의 문제랑 물질대사계의 문제에 안티몬을 다르게 쓴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같은 물질인데 말이죠. 네,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슈타이너는 신경 감각계, 그러니까 머리 쪽 문제는 주로 형태나 구조의 문제랑 관련이 깊다고 봤어요. 그래서 안티몬 물질 자체에 그 정돈된 결정 구조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거죠. 반면에 물질 대사계, 복부나 사지 쪽 문제는 좀 더 역동적인 과정에 불균형하고 관련이 있으니까요. 안티몬을 태우는 것 같은 그런 변형 과정 자체가 치유력을 갖는다고 본 거예요. 과정이요? 네, 즉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물질의 존재를 활용할지 아니면 과정을 활용할지 다르게 접근한 겁니다. 와, 정말 물질이랑 과정을 이렇게 다르게 적용한다는 발상이 상당히 흥미롭네요. 편두통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이건 신경계가 소화 과정 때문에 좀 과부하된 상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규소, 그러니까 키셀 조회를 쿼르츠를 언급하더군요. 이건 또 어떤 연결인가요? 네, 규소, 즉 석영이죠. 빛을 투과시키고 굉장히 명확한 결정 구조를 갖잖아요. 슈타이너는 이 특성을 인간의 자아 조직, 그러니까 명료한 의식이나 개별성, 그리고 신경 감각계랑 연결했어요. 편두통처럼 신경계가 좀 혼란스러운 상태일 때 규소의 그런 명료함과 형태 부여 능력이 자아를 강화하고 신경계를 좀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결국 자연에서 질병 상태와 유사하거나 혹은 그 반대되는 특성을 가진 물질이나 과정을 찾아 활용하는 것. 이게 그의 접근법의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암과 겨우살이, 그 비스컴 예시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암은 에테르체, 그러니까 생명력이 통제되지 않고 과도하게 막 증식하는 상태로 보고 겨우살이는 숙주나무의 생명력을 흡수하면서 자라는 식물이니까 그 성질을 이용해서 암의 과도한 생명력을 좀 억제한다 이런 발상이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겨우살이 제제를 통해서 그 과잉된 에테르 활동을 조절하고요. 상대적으로 약해진 아스트랄체, 즉 형태나 분화 능력, 그리고 자아, 통제력을 강화해서 균형을 되찾으려고 한 거죠. 물질뿐만 아니라 그 치유 오이리틈이라는 움직임 요법도 언급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건 뭔가요? 이건 이제 말의 소리, 모음이나 자음 같은 거에 대응하는 특정 움직임을 통해서요. 직접적으로 우리 내부의 생명 과정, 예를 들면 단백질 형성 과정 같은 것에 영향을 줘서 조화를 이루려는 시도입니다. 움직임으로 내부의 힘을 조율하는 거죠. 아, 움직임으로요.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슈타이너 의학은 인간을 단순히 그냥 살과 뼈로만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여러 층,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 같은 것들과 기능 시스템의 복합체로 파악하는 거군요. 그리고 질병은 이들 사이의 어떤 불균형 상태이고 치유는 자연 속 물질이나 과정의 본질적 특성을 활용해서 그 균형을 되찾으려는 시도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핵심을 아주 잘 짚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슈타이너가 우리에게 던지는 좀 깊은 질문을 공유하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그는 질병이 단순히 제거해야 할 문제만은 아니다. 때로는 한 인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개별화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그림자 같은 것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질병이 우리 존재의 일부로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관점이죠. 이 지점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혹시 겪었을지도 모를 질병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